자, 이제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열편에서는 이 수학적 귀납법을 단순하게 어떤 그 명제를 증명하는 데 활용을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떤 그 순서도라든지 아니면 알고리즘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내용이 될 거예요. 어떤 그 아이디어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학적 귀납법의 아이디어가. 개요를 먼저 설명하자면, 이 어떤 연쇄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증명을 계속 끝없이 이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첫 번째 명제가 성립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에 의해서 다음 명제가 성립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얘에 의해서 그 다음 명제가 또 성립한답니다. 또 얘에 의해서 이 다음 명제도 성립한답니다. 라는 어떤 그 연결고리만 우리가 확인만 시켜주면, 즉 얘와 바로 다음 항 사이에서의 관계식이 성립한다면, 얘가 성립하면 얘도 성립한대요. 그것만 보여주면 얘가 성립해? 그럼 얘도 성립하게 돼? 그럼 얘가 성립해? 그럼 얘도 성립하게 돼. 그럼 얘가 성립해? 그럼 얘도 성립하게 돼. 라는 아이디어로서 우리가 그 다음에 계속 증명을 끝없이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하다 올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03번 같은 경우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요. 첫 번째 내용에서 P1이라고 하는 어떠한 명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P1이 참이랍니다. P1이 참이라고 밝혀졌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 PN이 참이라고 한다면 P2N도 참이 된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밝혀진 상황이에요. 또 하나 밝혀진 게 PN이 참이라고 한다면요, P3N도 참이래요. P3N도 참. 예를 들어서 보면, 예를 들어서 P 혹시라도 만약에 P2가 참이라고 밝혀지면, P2가 참이라고 밝혀지면 이 2번 연결고리에서 P2가 참이에요. N이 2일 때. 그러면 N이 2일 때 P4도 당연히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P4가 참이야? 그러면 다시 P4가 참이랍니다. P4가 N이 4일 때. 그러면 결국 N이 4일 때. 즉 P8도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P8도 참이 되더라. 이렇게. P8이 참이야? 그러면 다시 얘의 규칙에서 P8이 참이면 N이 8일 때 P16도 참이 되겠지만 P8이 참이야? 그럼 3번 조건에서 P8이 참이면 N이 8일 때 P24도 참이겠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런 연쇄 법칙에서, 우리 컴퓨터에서는 루프라고 합니다. 이 연쇄 법칙에 의해서 계속 어떤 그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밝혀진 사실은 P1이 참이다라는 게 일단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P1이. 그럼 P1이 참이래요. 그러면 2번 조건에서 P1이 참이 N이 1일 때, 그러면 N이 1일 때, 그럼 P2도 참이 되겠네요. P2도 참, 그냥 참 생각할게요. P2도 참이 되고요. 다시 2번 조건만 계속 써볼게요. P2가 참이야? 그럼 P4도 참이 되겠네. 그럼 P4가 참이야. N4일 때. 그럼 N4일 때 P8도 참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다시 P16도 참이 되겠고요. P32도 참이 되겠고요.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2번 조건만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P1이 참이라고 밝혀졌으니까 3번 조건이 뭐예요? P1이 참이야? 그럼 N에다가 1 대입한 값, 즉 P3이죠. 세배한 값입니다. 그러면 P3도 참입니다. 그럼 P3이 참이면요, N이 3일 때 다시 그 세배한 값, P9도 참이 되겠죠. P9 또 참입니다. P9가 참이 N이 9일 때 그거 세배한 값, N에 9 집어넣은 값, 즉 27이죠. P27도 참이랍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P2가 참이라고 했죠. P2도 참이라고 밝혀졌죠. 그러면 얘가 3번 조건에 들어가게 되면 P2가 참이면 P6도 참이겠죠. 그럼 P6도 참이에요. 그럼 다시 요놈의 3배값 P18도 참이고요. 요놈의 2배값 P12도 참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얘에 의해서 2배값 P24도 참이고요. 물론 아까 안 썼나요? 그렇죠. P24도 참이고요. 요놈의 3배값 P36도 참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가지치기 하죠. 이렇게. 즉, 이 시작점이 스타트입니다. 스타트. 스타트. 증명해서 할 겁니다. 이 뒤로. 스타트. 그 다음에 연결고리. 여기서 연결고리가 지금 두 개네요.
이 연결고리가 참이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계속 무한으로 참인 명제를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적인 어떤 특징은 다 무엇이냐? 두 배 한 값. 얘가 두 배 한 값, 2의 4, 두 배 한 값 8, 요놈의 두 배 한 값 16. 그럼 결국 여기에 있는 쓰여진 수는요. 여기에 있는 쓰여진 수는 이 1에 의해서 다 두 배 한 값. 2의 거듭제곱꼴입니다. 2의 이런 꼴이죠. 알파라고 할까요? 이 알파 꼴. 그 다음에 얘는요, 모두 어떤 꼴이냐면 3의 어떤 3의 베타라고 할게요. 3의 베타 꼴이죠. 그럼 얘네들은 그럼 다 어떤 꼴이냐? 얘가 3배 되기도 하고요. 다시 얘가 2배 되기도 하고요. 뭐 5배라든지 7배는 없죠. 그럼 얘네들을 통칭해서 모두 어떤 꼴이라고 볼 수 있냐면 2의 거듭제곱과 3의 거듭제곱꼴의 어떤 조합의 형태로서 이루어진 모양새다. 이 P, B의 값이요. 이런 꼴이죠. 이런 꼴이 모두 참이다라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이런 꼴은 모두 다 참이다라고.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 이제 1번 보기 P42가 참인지요. 두 번째 P45가 참인지요. 세 번째 P65가 참인가요? P108이 참인가요? 108. 그 다음에 P120이 참인가요?를 밝히라고 했는데요. P40이면요. 소인수분 해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7인가요? 이런 꼴이 되어서 우리가 2의 거듭제곱과 3의 거듭제곱 꼴로 이루어진 어떤 그러한 P-D의 값이요. 그런 명제는 참이라고 밝힐 수 있지만 얘 때문에 이 명제는 참이다라고 하는 단정을 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P 3의 제곱 곱하기 5죠. 얘 때문에요. 그다음 65 P 5 곱하기 13인가요? 얘도 우리가 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모양새는 아니죠. 그 다음에 P120도 마찬가지. P108을 보면 이 108의 소인수분해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얼마인가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인가요? 108이 108 중에서는 2, 50, 2, 4, 8 2, 27이니까요. 얘가 3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2의 제곱, 3의 세제곱. 결국은 이 108이라고 하는 것이 2의 거듭제곱과 3의 거듭제곱 꼴로만 이루어진 어떤 명제이기 때문에 참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뒤로 이제 증명을 할 텐데 증명에서 필요한 내용은 수학적 기납법의 아이디어는 첫 번째 주어진 하나의 참이 있을 겁니다. 이게 스타트라고 보시면 돼요. 수열에서 따지자면 어떤 초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떠한 연결고리 n일 때 그 다음 n이 참일 때 그 다음 값도 참이다. 여기서는 2배 값이죠. 여기서는 3배 값이었죠. 2배 값이나 3배 값이 참이다 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지금 계속 무한 확장을 했습니다. 이걸 연결고리라고 할게요. 연결고리. 자, 그 두 가지 내용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증명하는 방법의 내용인데요. 좀 지우고 갈까요? 자, 1612번 보면 n이 자연수일 때, 즉 1 이상이죠. 2 이상인 자연수일 때 자, 무엇을 증명하라고 하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n의 값이 2분의 1 n 플러스 1 우리가 시그마에 썼던 내용입니다. 자연수의 총합 2분의 개수 플러스 1 된다라는 거 이걸 이제 확인해 버려요. n이 1 이상일 때 우리가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가 바로 이 명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서 봤듯이 수학적 기납법의 자연수 조건에서 증명 방법은 모두 다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수학적 기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어떤 아이디어로 갈 거냐? 첫 번째 값이 우리가 중요한 거 n이 1일 때 물론 2일 때부터 시작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n이 1일 때 어떠한 명제가 성립한다. 어떤 명제 Pn이라고 할게요. Pn이라는 명제가 있었을 때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 즉 P1도 성립하고 P2도 성립하고 P3도 성립하고 P4도 성립하고를 보여줄 때는 n이 1일 때 Pn의 성립 여부를 보시고요. n이 1일 때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합니다. n이 K일 때 성립한다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면 어찌저찌 해서 n은 K 플러스 2일 때도 성립하게 되네.
이렇게 표현할게요. 좀 알기 쉽게 편하게 n이 k일 때 성립한다면 어찌 찾아보니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이 명제가 성립하게 되네? 아하, 그러면 n이 1일 때 성립했죠. n이 1일 때 성립해요. 그러면 n은 k가 1일 때니까 k가 1일 때 성립한다면 n은 k 플러스 1, k가 1일 때, 즉 k가 1일 때니까 n은 2일 때 성립하게 되네. n이 2일 때 성립해? n이 2일 때 성립하면 그러면 n은 3일 때도 성립하게 되네. n이 3일 때 성립하게 됐어? 3일 때 성립한다면 n은 4일 때 성립하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5일 때 성립하게 되고 6일 때도 성립하게 되고 7일 때 성립하게 되고 하하, 결국은 n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수에 대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이 명제는 성립하구나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일단 시작을 증명해 주시고요. 시작이 증명된다. 시작이 성립하는구나. 시작. 그리고 이러한 연결고리. 이걸 연결고리라고 할게요. 연결고리가 중요해요. 시작점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연결고리만 확인이 되면 시작과 이 무한으로 반복되는 이 연결고리만 확인이 되면 모두 성립하는구나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명제에 대해서도 증명하는 수학적 비납법의 아이디어입니다. 수학적 비납법의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612번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1612번 가지고 이 명제입니다. 이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n은 1일 때 n이 1일 때 좌변은 얼마나 구하니? 좌변은 1부터 n까지 항인데 1부터 1까지 하니까 당연히 1이죠. 그리고요 우변은 2분의 1, n이 1일 때니까 1 곱하기 2가 되죠. 그래서 좌변도 1 나왔고 우변도 1 나왔죠. 좀 n은 1일 때 성립하는구나. n이 1일 때 성립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n은 k일 때 성립한다면을 가지고요. 어찌저찌 해서 한 3-4줄 정도만 필요합니다. n은 k 플러스 2일 때도 성립하게 되네. 요것만 보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명제에 한해서는 n은 k일 때 성립한다면,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얘가 즉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n은 k일 때 k가 2분의 1 n k일 때 k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n은 k일 때 성립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요 어찌저찌 해서 n은 k 플러스 1일 때, 즉 1 플러스 2 플러스 3 n에다 k 플러스 1만 집어넣으면 돼요. k 플러스 1은 2분의 1 n에다 k 플러스 1만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요놈이 1 때도 성립하게 되는 요놈이 되는구나. 요놈일 때 요놈이 되는구나. 요놈일 때 요놈이 성립하네 되는구나. 이것만 밝혀내면 우리가 아직 중간을 채우지 않아. 중간이 가장 중요해요. 이 부분만 채워주게 되면 이 부분 여기 빈 공간입니다. 이 빈 공간만 채워주게 되면 n은 k를 성립해? 그랬더니 n은 k 플러스 1도 자동적으로 성립하게 되는구나. 그래? 그러면 1도 성립했으니까 그럼 2도 성립하겠네? 그럼 2일 때 성립하니까 3도 성립하겠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구나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자, 이 부분을 채우겠습니다. n이 k일 때 그냥 그대로 썼을 뿐이에요. 그리고 n은 k 플러스 1일 때 그대로 썼을 뿐이에요. 이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얘만 확인하면 돼요. 하나만 더 쓸까요? 이 앞전이 k.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이끌어내면 여기에서 이 사실만 이끌어내면 증명은 끝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요. 그냥 우변을 신경 쓰지 말고요. 좌변만 봅시다. 여기에서 이 모양을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끝에가 k 플러스 1만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이 양변, 이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양변에 k 플러스 1만 한번 더 해볼게요. 양변에 k 플러스 1만. 그러면 얘는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우변도요. 2분의 1 등식의 성질에서 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왼쪽 모양을 만들어줬을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k 플러스를 더한 거니까요. 왼쪽 모양만 왼쪽. 그러면 이제 오른쪽이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 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정리만 하면 돼요. 정리만 하면.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k 플러스 1 인수분해 볼게요. 2분의 1 k 플러스 1 묶어내면 k 플러스 1만 묶어낼까요? k 플러스 1만 묶어내면 여기에 2분의 1 k 플러스 1인데요. 2분의 1 더 묶어내볼게요. 2분의 1 더 묶어내보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측 모양도 자연스럽게 끌려와서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성립하는 명제이기 때문에요. 참인 명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좌변만 맞춰 n이 k일 때의 식을 써놓고 n은 k 플러스 1일 때의 식을 얻어낼 건데 이러한 결과물을 얻어낼 건데 거기서 우리가 좌변만 신경 쓰는 얘기예요. 좌변만 신경 쓰게 되면 즉 k 플러스 1만 갖다 붙여주면 우변도 자연스럽게 와서 끌려져서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증명을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이렇게 지금 증명을 하는 원리가 이제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문제에서 이 빈칸치역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접근 얘를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는 경우가 있냐면 n은 1일 때 동일하게 좌변은 1이고요. 우변도 n이 1일 때 1 곱하기 2에서 1 나와서 좌변과 우변 성립하였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 n은 k일 때 성립한다면 즉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쭉 k가 2분의 1 k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n은 k일 때 성립한다면 n은 k일 때 성립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찌저찌 해서 얘를 가지고 어찌저찌 해서 여기서는 어찌저찌가 k 플러스 1 더한 값이죠. k 플러스 1을 더해서 이 모양의 등식을 맞춰내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전개 과정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흐름을 조금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결론의 왼쪽부터 먼저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n은 k 플러스 1일 때 얘의 좌변만 써볼게요. n은 k 플러스 1일 때 좌변은 n은 k 플러스 1일 때 좌변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k 플러스 1이죠. 그냥 이 좌변에서 아까 우리가 k일 때 성립한 식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 좌변에 k 플러스 1일 때는 좌변에다가 이게 좌변입니다. 좌변에다 끼워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가 끼워 맞추냐 1부터 k까지 합을요. 우리는 2분의 1 k 플러스 1로 대체할 수 있으면 즉 여기를 2분의 1 k 플러스 1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해보면 k 플러스 1을 묶어내고요. 2분의 1까지 묶어내고요. 그럼 여기서는 k가 남고요. 여기서는 2가 남겠죠. 이렇게 해서 좌변만 봤더니 특이하게도 얘가 k 플러스 1일 때의 우변하고 가죠. 우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k 플러스 1일 때의 상황, k 플러스 1일 때 상황이 요 부분 좌측이고요. 여기 부분이 우측이죠. k 플러스 1일 때 좌측과 우측이지만 우리가 k 플러스 1일 때 좌측 모양새만 가지고 이것을 거기에다 그대로 끼워 넣을 겁니다. k일 때의 조건을 여기다 끼워 넣을 거예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우변의 모양새가 나타난다더라 라고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상은 같은 내용인데 흐름을 조금 뒤바꾸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증명을 할 거면 이게 가장 편하고요. 혹시나 빈칸 지역에서 이런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 내용을 조금 비교해가면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1621번으로 한번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가 n은 2 이상일 때 8의 n제곱 마이너스 7의 마이너스 1이 49의 배수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49의 배수. 이런 걸로 쓰겠습니다. 49의 배수임을 증명하라라고 했네요. 요거 등식 증명입니다. 등식 증명. 49의 배수. 여기서 2일 때부터 하고요. 따라서 첫 번째 n은 1일 때, n은 여기서 2죠. 첫 번째 n은 2일 때 좌변은요 8의 제곱 마이너스 n 2일 때니까요 14 마이너스 1이어서 64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이니까요 얼마인가요? 49가 되나요?
49가 되어서 그냥 바로 쓸게요. 49가 되어서 얘도 49의 배수가 되죠. 49의 배수. 49는 49의 배수 맞죠, 그죠? 49의 배수를 내가 그냥 수학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퀄 49m이라고 쓴 겁니다. 요놈이 49의 배수다. 자, 확인이 됐고요. 성립하네요. 자, 다음 중요한 거. n이 k일 때 성립한다면. n은 k일 때, 물론 여기서 k는 이상이죠. n 이상. k일 때 성립한다면, 이 명제가 성립한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즉, 8의 k 마이너스 7 곱하기 k 마이너스 1이 49의 배수라고 되었을 때, 49 배수를 m이라고 쓸까요? m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얘가 49의 배수라고 한다면, 어찌저찌 과정을 통해서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게 되네. 이거를 우리는 이끌어내야 돼요. 즉 이거를 이끌어낸다면 결국은 n이 k 플러스 1, 즉 8에 k 플러스 1 마이너스 7 곱하기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49에 얘랑 같을 수 없으니까 다른 문자를 쓸게요. m2가 되네. 요렇게 49의 배수꼴이 되는구나.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49의 배수꼴이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 n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보여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구나, 항상 성립하는구나 라고 결론을 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만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즉 여기에서 k일 때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k 플러스 1일 때도 49의 배수가 된다는 것만 밝혀주면 돼요. 자, 등식 증명이니까 좌변만 그대로 맞추겠습니다. 좌변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일단은 여기가 k가 8의 k 플러스 1제곱꼴로 돼야 되니까요. 일단은 여기 양변에 곱하기 8을 한번 할게요. 곱하기 8. 그럼 여기가 8의 k 플러스 1이고, 좌변 이 모양새에서 이 모양새를 맞추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럼 얘는 8 곱하면요 8, 7에 56k죠. 마이너스 8이죠. 8 곱하면 여기는 49 m1 곱하기 8이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머릿속으로 암산할게요.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8입니다.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8. 그것만 만들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8은 이미 맞춰져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7k만 되면은, 그러면 여기다가 양변에 한 번 작업을 더 할게요. 양변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56k인데요. 마이너스 7k꼴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49k를 더하면 되겠네요. 49k를 더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8의 k 플러스 1이 계속 유지되고요. 여기가 드디어 7k가 되죠. 7k. 마이너스 8도 그대로 유지되고요. 우변도 49 m1 곱하기 8에다가 49k가 더해진 거죠. 이렇게 한번 밑에 쓸까요? 우리가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게 8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7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49의 배수가 된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즉 좌변을 맞춰냈어요. 좌변 맞춰줬죠. 그죠?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8죠. 그죠? 우변은 끌려와서 맞춰주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정리만 하면 돼요. 즉 49만 끄집어내면 49만 끄집어내면 8m1 더하기 k가 되니까요. 이것도 어차피 49의 배수꼴이잖아요. 그죠? 49의 배수꼴. 따라서 n은 k일 때 성립한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n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게 되네 라는 것만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면 돼요.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때 여러분들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좌변만 맞추시면 돼요. 좌변만. 우변은 끌려가서 맞춰줄 거예요. 좌변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곱하기 8을 했고요. 더하기 49K 됐죠. 이 내용이 가장 이 증명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증명을 조금 익숙하게 하면 등식의 증명은 크게 부담을 안 느끼는데 1623번부터 이제 부등식 증명이에요. 부등식 증명을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자, 그대로 좀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여기서도 모든 자연수에 됩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n은 1 이상에 대해서 2의 n제곱이 n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 증명을 하고 싶어요. 자, 부등식 증명 왜 어렵냐면 등식은요. 왼쪽만 맞추면 오른쪽도 그대로 끌려가서 맞춰주게 됐어요. 왜냐면 등호는 완전히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는 뜻이니까 좌변만 변형해내면 우변도 그대로 변형이 돼요. 똑같이요.
그런데 부등식은 왼쪽과 오른쪽에서 크고 작고의 구분하면 돼요. 크고 작고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을 그대로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이 그대로 맞춰지지 않아요.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데 일단은 한번 진행 상황을 보고서 그대로 좀 여러분 반복해 주세요. 가름 명제를 통해서. 일단은 첫 번째 n은 1일 때 좌변은 얼마냐면요 2의 1제곱이죠. 우변은 1이죠. 따라서 2가 1보다 크네요. 성립하네요. 얘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n은 k일 때, k는 1 이상이죠. k일 때 성립한다면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조금 더 띄워놓을게요.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게 되네. 아하, 그러면 우리는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하겠구나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n은 k일 때 성립한다면 무슨 뜻이냐면요. 즉, 2의 k가 k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가지고요. n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즉, 2의 k 플러스 1이 우변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네 라고 보면 돼요. 이것만 밝혀내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이것만 밝혀내면 됩니다. 그럴 때 일단 등식처럼요. 그냥 왼쪽만 맞춥시다. 양변에 이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양변에 곱하기를 하면 맞춰지죠. 곱하기 2를 하면은요. 여기가 2에 k 플러스 1이 되고요. 우변도 곱하기를 할 거니까 여기가 2k가 되죠. 양변에 2 곱한 거니까 당연히 이 부등식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좌변을 맞췄는데요. 우변이 정리돼서 그대로 나오면 좋을 텐데 등식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죠. 근데 부등식 그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보조 정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보조 정리냐?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사실만 보여줄 거예요. 자, 얘가 요 동그라미 2개 친 게 이 동그라미 하나 한 것보다 크다라는 것만 한번 보여줄게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부등식 그대로 한번 모양새를 보세요. 얘, 즉 2k 얘가 k 플러스 1 얘보다 크다라는 것만 보여주게 되면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얘가 얘보다 커요. 그런데 얘는요 얘보다 커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얘보다 크겠죠. 그 말이에요. 자, 이해가 안 되나요? 다시 일단 여기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어떤 원리로 갈 거냐면요 A가 B보다 커요. 그런데 B가 C보다 크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연쇄법칙에서 A가 C보다 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여기 A입니다. A가 B보다 커요. 얘가 C입니다. B가 C보다 커요. 그러면 A가 C보다 크다라고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등호 방향만 그대로 보세요. 이 부등호 방향만.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거. 왼쪽 모양. 즉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거. 이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냥 단순히 얘가 크다라는 걸 바로 쓸 수는 없고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얘에서 얘를 뺀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뺀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얘가 얘보다 크다는 뜻일 거예요. 얘가 얘보다 크다. 만약에 부등식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요. 이런 모양이면 여기에서 여기 뺀 거, 여기에서 여기 뺀 거. 이 중간 줄에서 마지막 줄을 뺀 게 부등호가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0보다 작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자연수 그렇게 될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2k에서 k 플러스를 빼게 되면 k 마이너스 1이죠. k 마이너스 1. 그런데 k 값은 당연히 1 이상이겠죠. k 값은 1 이상. k 값은 1 이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수는 항상 0보다 이상이죠. 뭐 등호는 상황에 따라서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죠. 즉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보조 정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서브 정리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모양새가 A가 B보다 크다라더라. 그런데 B가 C보다 크네. 그럼 A가 C보다 크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이 얻어지게 되고 이 보조 증명이 한번 부등식에서는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조 증명 때문에 아무튼 등식 증명하고 구조는 똑같아요. 좌변을 맞춰내고요. 우변이 그대로 맞춰주면 좋을 텐데 좌변을 맞췄을 때 얘 k 플러스 1 우변이 그대로 맞춰주면 좋을 텐데 얘가 안 맞춰줍니다. 그래서 얘에서 얘 뺀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 0보다 크다라는 것 뭐 등호는 들어가도 좋고요 안 들어가도 좋고요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등식 증명은 좀 어려우니까
그럼 여러 번 좀 반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학적 진학도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 뒤에 이제 빈칸 채우기가 여러분들 직접 증명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직접 증명은 자기의 어떤 스타일대로 증명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이 출제한 사람의 스타일에 여러분들이 맞춰서 끼워야 되니까 끼우는 작업이 조금 더 어려울 텐데 어쨌거나 핵심 내용은 요 내용이니까 곰곰이 분석해가면서 여러분들 좀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